왜냐하면 지금 또다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런 뉴스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를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본 있는 투자생활 근투생의 김민우입니다. 제가 지난 3월 19일 날 코스피에 단기 반등이 임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을 하지 말고 버티시라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고, 3월 24일에는 이 정도 호재면 단기적으로 상승이 지속될 테니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손실을 줄이시는 기회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단기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반등에서 손실 중이신 분들은 좀 손실을 줄여서 빠져나오시고,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을 좀 내고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워낙 변동성이 심한 장세라서 대응이 어려우셨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선 두 영상에서 어디까지나 이 반등이 단기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다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은 지수가 저번 주와 같은 상승의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앞으로 나와줘야 될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상승에 모멘텀이 된 뉴스가 뭐였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보면은, 미국 연준이 무제한으로 양적 완화를 하기로 함으로써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법을 발효함으로써 기업과 개인들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실물 경제의 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시장의 우려를 잠재울 만한 큰 호재였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증시가 상승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번 호재는 저번 주에 지수가 상승한 만큼 주식시장에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금융과 관련해서는 나올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대부분 다 나왔다는 지금 가격에서 더 상승을 하려고 한다면은 어떤 추가적인 새로운 호재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수의 추가 상승을 가능하게 해줄 새로운 호재는 뭘까요? 지금 미국에서 1인당 1200달러를 준다고 한 것에서 1인당 3000달러를 준다고 하면은 이게 새로운 주가 상승의 계기가 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획기적으로 추가 유동성을 더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지원 금액을 눌려주는 것만으로는 시장의 상승 재료가 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런 뉴스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유가 상승이 새로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스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63달러 근처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현재는 20달러 초반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두 달 만에 3분의 1 토막이 돼버린 거죠.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 합의에 실패하고 오히려 증산 정쟁을 벌이면서 유가는 폭락을 했고, 이런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미국의 세일 기업들은 도산 위험에 직면해 있죠. 이에 따라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 매입을 추진을 했었는데, 이것마저 무산되면서 유가가 또다시 급락을 하게 되었죠. 러시아 제재 카드를 꺼내들고 사우디의 감산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면서 미국이 유가 전쟁에 끼어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세일 업체들의 대규모 감산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서 사우디와 러시아의 극적인 감산 합의를 이끌어내면 유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전세계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연히 전염병의 확산세가 진정이 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치료제나 백신의 개발이 필요하겠죠. 우선 치료제로서 가장 기대를 많이 받는 게 미국 길리어드의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입니다. 오는 4월에 중국에서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길리어드 주도의 임상 결과는 이르면 5월 중에 나올 전망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르면 하반기에 이제 시판 허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치료제는 병에 걸린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병에 대한 공포심을 낮추고 경제활동을 재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병에 걸리기 전에 사용되는 백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백신은 현재 가장 빠른 게 임상시험 1단계에 있기 때문에 백신의 상용화까지는 18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사스나 메르스의 백신도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니면 자연히 환자 증가 추세가 감소하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신규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기까지 대략 2달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신규 확진자 발생 감소도 적어도 2달은 보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결국 두 가지 다 언젠가는 해결될 이슈가 분명하지만 지금 당장 해결되긴 어렵고 전부 다 시간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나마 유가 관련 뉴스가 정치적 결단에 따라서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뉴스를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지금 자리에서 급격한 추가 상승보다는 변동성이 높은 조정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식의 새로운 호재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미 나온 호재만으로는 지금 자리에서 추가 상승이 어려워 보이니 단번에 2000선을 회복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쫓기듯이 높은 가격에서 따라서 추가 매수하지 말고 조금 수익이 덜 나도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안전하게 호재를 확인하시고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 신규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투자 자금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모은 것인지도 잘 알고 있고요. 따라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내 소중한 투자금을 잃지 않게끔 최대한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해서 손실 보지 마시고 안정적인 매매로 확실한 수익을 챙기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봬요.